요즘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시고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집중해서 쓰고 본인에게 필요한 설명을 드리고 질문 답변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 상담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상담을 받으실 때 궁금하신 것도 많고 저도 가슴 확대 수술을 계획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 보니 다른 상담보다는 확실히 가슴 수술 상담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슴 확대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경우가 많고 키, 몸무게, 체형 조건,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어떤 직업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지도 여쭤보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체중 변화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담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체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나 몸무게가 줄었는지 또 앞으로 다이어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단순히 1, 2년 정도 커진 가슴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 길게 이 보형물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형물의 사이즈 선택과 수술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측하는 계측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 상담을 하게 되면 얼굴 사진 5장 정도를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표정에 따른 사진, 눈 감은 사진 이런 것들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기반으로 중요한 계측치나 비대칭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슴 확대 수술의 경우에는 가슴 보형물 사이즈를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 계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체에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이 요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의학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이것을 3D로 변환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좌우의 비대칭이 얼마나 되고 흉곽의 높이 차, 흉곽의 모양, 유두의 위치 차이, 밑선의 위치 차이, 심지어 어깨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자신의 신체의 비대칭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또 수술 후에 어떤 비대칭이 남게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전신 거울 앞에서 제가 계측을 하는 건데요. 신체를 전신 거울 앞에서 보게 되면 비대칭도 잘 보일 수 있고 계측치 위치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가지 자를 이용해서 흉곽 둘레, 가슴 둘레, 가슴방의 크기, 그리고 연부 조직의 두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실제로 전신 거울 앞에서 가슴 조직을 밀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가슴 확대 수술이 되면 윗가슴의 경계가 어느 정도 보이고 가슴골이 어디까지 모일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결국 가슴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파악하는 단계겠죠. 스포츠 브라 안에 특수하게 사이즈 시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의 모양이 얼마나 커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2D 화면으로 보는 3D 이미지보다는 실제로 시착했을 때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3D 그림을 보고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한 것을 실제로 시착 보형물을 통해서 거울 앞에서 착용해 보시면 이 묵직한 무게감과 너무나 봉긋한 느낌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이즈로 고르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몸에 어떤 형태로 커지는지를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의 경우에는 많은 수술 경험을 통해서 현재 신체 사이즈에서 어느 정도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크기와 모양이 나오는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C컵을 원해요, E컵을 원해요 이렇게 컵 사이즈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모양이라 부피감은 내가 눈앞에서 체감을 해보기 전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시착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착하게 되면 시착하는 그 모습보다는 눈빛을 보는데요. 눈빛을 보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이즈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제가 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눈 이후에는 상담 과정에서 초음파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포터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상담실 공간 안에서 연부 조직의 두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물혹 같은 것이 없는지도 간단하게 스크리닝을 해드린 이후에 만약에 미리 사전 검진이 필요하다면 연계되어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근육 밑으로 넣는 이중평면 방식보다는 근육 위에 넣는 수술 방식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연부 조직의 두께, 유선 조직의 크기 등을 파악하는데요. 근육의 두께도 파악하고 또 뼈가 어느 정도 돌출되어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서 흉곽의 구조도 파악하는데 초음파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가슴을 원하시는지, 사회적인 환경은 어떠한지, 신체 계측, 사이즈 시착, 3D 리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까지 이 모든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시고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집중해서 쓰고 본인에게 필요한 설명을 드리고 질문 답변 시간을 길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 답변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원하는지는 제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슴골이 넓어질까봐 걱정되시거나 티가 나는 가슴이 될까봐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노트에 기록을 남겨서 좀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이고 수술 계획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슴 확대 수술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에게 가장 잘 맞고 지금 가장 원하는 부분을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 걱정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걱정하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플랜 B, 플랜 C까지를 미리 충분히 계획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이 생각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병원으로 연락 주셨을 때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열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충분히 납득된 이후에 본인에게 잘 맞는 맞춤형 수술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수술 상담이 왜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지 않으면서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 동안에 최대한 충실하게 확인하고 파악하고 좋은 수술 계획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슴 상담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